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MTA 치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MTA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MTA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MTA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소독이 잘 된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멘트는 일반 집 지을 때 쓰는 그런 시멘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멘트랑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집 지을 때 쓰는 시멘트랑은 좀 다른 종류의 물질이기는 하죠. 어쨌건 그런 단단한 강도의 재료로 치아 내면을 발라내서 그 상실된 치아 구조를 수복하는,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자분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충치가 심하게 진행돼서 이 부분은 깨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이제 사이에서 썩다 보니까 이쪽은 이만큼 썩어서 깨졌지만 반대편 작은 어금니도 속으로 충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는 충치가 치아 속에 신경 있는 부위, 치수가 있는 부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처음에는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치를 제거한 사진을 보고 어떻게 진행됐을지 볼까요? 충치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작은 어금니는 뭐 이런데 이제 충치가 있어서 이와 같이 인내의 수복을 위해서 치아를 다듬은 상태고요. 뒤에 어금니는 충치를 제거하는데 여기 보시면 피가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치아 속은 치수라고 해서, 치수는 이제 뭐 혈관이라든지 신경, 기타 뭐 섬유 조직 이런 것들의 복합체인데, 이런 조직들이 들어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그 빈 공간까지 구멍이 뚫려서 그쪽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수까지 노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염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거 막으면 결국 막았을 때 예후가 그 치료의 수명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막지 않고 그냥 구멍을 내서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한 이후에는 씌우는 치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좀 더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분 그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염증성으로 굉장히 짙은 피가 아니라 선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그냥 빨갛고 맑은 형태의 피가 나옵니다. 이거는 치아 속에 치수 조직까지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다만 충치가 치수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치 제거하면서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굳이 염증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치수를 다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하기보다는 이곳을 막을 수만 있다면, 오래가는 재료로 막을 수만 있다면 막고선 인내의 치료로, 때우는 치료로 마무리를 하는 게 치아 입장에서나 그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도 이익이고, 저도 치아를 손상을 시키지 않고 가장 보존적인 치료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MTA라고 부르는 그 재료로 이 구멍난 부분을 메워놓고 인내의 치료를 진행을 했었던 증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쭉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회색은 아니고 약간 흰 빛이 도는데요. 이런 MTA 재료로 구멍난 부분 포함해서 주변을 꽉 막아놨습니다. 이 치아의 구조를 예전에 저희 서울 S치과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 치아는 이런 식으로 겉은 범낭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속은 상아질이라고 약간 무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이 치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된 치아의 사진을 그림으로 모식도로 보면 충치가 진행돼서 충치를 제거하다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뽕 뚫려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아질 같은 경우는 치수에서 상아질 사이에는 그 미세한 상하세관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관들이 엄청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 각 변이 1cm 정도 되는 사각형 안에 약 2에서 3만 개 정도의 상하세관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여기 구멍이 나 있으면 결국 이 주변도 상하세관으로 아마 다 상아질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멍난 부분, 그 부분만 딱 막기보다는 주변 상하세관을 같이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이와 같이 넓은 부위를 커버를 하고, 물론 구멍 난 부분은 여기였는데 한 이 정도쯤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이 부분만 남겨놓고 이제 인네이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MTA를 잘 막아놓고 인네이를 때우기 위해서 제가 와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와동을 깨끗하게 다듬은 모습입니다. MTA 위는 레진이라는 치아색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좀 더 보강을 해줬고요. 형태도 예쁘게 다듬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 쓰는 캐드캠 인네이를 이용해서 수복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카메라 플래시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복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는 티가 많이 나는 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캐드캠 인네이가 경계 부위는 이렇게 보이지만 잘 눈에 띄지 않게 치료가 예쁘게 마무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MTA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 수복을 해야 됐다면, 이거는 치아 입장에서 손상도 크고 아무래도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MTA란 재료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는 이와 같이 MTA로 구멍난 부분을 막고 그 다음에 인네이를 이용해서 나머지 치아들을 잘 보호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겠죠. MTA의 장점은 바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MTA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다른 증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임상에서 제가 이제 MTA를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금으로 떼운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치과에 오셨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금과 치아랑 경계 부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치아랑 금이 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데는 좀 들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여기도 들떠 있고 이런 데도 들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금으로 치료하면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으로 일단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 밑에서는 절대 썩지 않는다 라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저한테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처음에 날 때부터 완전체로 갖고 태어난 이 치아도 관리가 안 되고 균이 들어가면 충치가 생기는데, 이 치료를 한번 했다라는 거는, 치료가 한번 치아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뭔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치아를 갈아내고 그쪽을 떼었다라는 말이 될 거고, 또 떼우는 재료가 뭐 금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캐드캠 재료,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세라믹이란 재료인데요. 이름이 좀 길죠.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섞여 있다는 얘기고, 실상은 이제 이거는 돌과 플라스틱을 섞어놓은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은 세라믹이고 도자기, 플라스틱은 도자기 자체의 물성은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강도는 살짝 약하지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 세라믹으로 이제 어떤 재료가 되었건 치아랑은 다릅니다. 열팽창 개수랄지 탄성률이랄지 힘을 받았을 때 변형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했다는 거는 원래 충치가 생기기 전인 완전체였던 치아에 비해서는 뭔가 약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멀쩡한 치아도 충치가 생기는데 이렇게 떼운 치아는 힘을 받다 보면 뭐 이게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쨌거나 속으로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최대한 오래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료할 때 더 많이 신경 쓰고 하지만 저도 제가 치료한 치아들이 앞으로 30년, 40년이 지나도 처음과 똑같을 거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얘기가 잠깐 곁다리로 샜는데요. 이분도 금으로 치료한 이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상해 있어서 금을 떼어내고 충치를 제거하고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를 떼어냈을 때 속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이렇습니다. 보시면 금을 이제 톡 떼어냈는데 속으로 다 검게 오염이 되어 있고 이분 다 충치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변색된 거는 금 인네일을 붙였던 접착제가 다 변색이 돼가지고 치아 주변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충치를 싹 제거하고 다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떼운 범위도 워낙에 크시고 그리고 충치가 꽤 깊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전체를 씌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충치를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전 사진에 비교하면 이제 많이 깨끗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죠. 깨끗하긴 한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치수가 노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주변이랑 색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얇아져 있어서 여기도 조금만 툭 하면 구멍이 뻥 뚫리면서 치수가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고 치수랑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 뚫린 모습을 잘 볼까요? 보시면 피가 나긴 하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소위 죽은 피는 아니고 살아있는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아직 균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의 치수 조직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충치가 깊었기 때문에 충치를 제거하다가 얇아지고 살짝 구멍이 뚫려서 피가 나는 거지 이거를 굳이 다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사진에서 보셨던 이만큼의 범위들을 MTA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주변 상아질까지 막아주느라고 이와 같이 MTA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MTA 위로는 레진 재료를 깔아서 약해진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 인네일을 씌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와동을 예쁘게 다듬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네일을 붙이고 치료를 마무리했죠. 캐드캠 인네일을 이용해서 이 부위 수복을 한 모습입니다. 경계 부위도 색이 워낙에 이제 치아가 상아질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노랬었기 때문에 캐드캠 인네일도 잘 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치아 색이 많이 우러나오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색이 약간 건전한 범랑질과 차이는 지지만 그래도 경계 부분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도 치료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운다. 이게 아니라 MTA로 구멍난 치수 조직을 보호해주고 인네일 치료를 이용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보존적이라는 말은 인네일하고 이 상태에서 추후에 한 10년 정도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크라운을 해도 크라운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크라운을 해놓으면 치아를 그만큼 많이 삭제되고 하기 때문에 크라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크라운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아의 수명도 오래 쓰고 예후도 훨씬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증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MT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의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A에 대한 치료를 설명드렸습니다. MTA는 충치 치료를 하다가 치수 조직이 노출되었을 때, 예전에는 치수 조직 노출 상태에서 좀 더 완벽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마무리를 했다면, MTA를 이 좋은 재료가 나옴으로써 이런 경우에도 MTA로 신경 노출된 부분을 막아주고 인네일을 이용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MTA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이게 정말 단단한가요?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MTA가 처음에는 가루랑 저희 그 액체를 섞어서 넣어놓고 그게 이제 시간이 한 3분, 4분 지나면 단단히 굳어지는 형태인데 왠지 그런 부분들이 레진이나 도자기에 비해서는 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셔서 그런 부분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MTA는 충분히 단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아질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과 치료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상아질과 이 범낭질의 강도와 물성을 그대로 똑같이 복제한 그런 재료가 있다면 그게 가장 완벽한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MTA는 그 손상된 상아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단단하고 상아질과 비슷한 물성을 갖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강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궁금하신 분들이 MTA 하고선 그렇게 막아놨는데 나중에 또 얼마 안 있다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있습니다. 이제 MTA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치수가 노출이 됐을 때 그 치수가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중리에서만 쓴다면 성공률은 거의 100%에 가깝겠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선혈이 나오고 깨끗한 피가 나오지만 혹은 약간의 죽은 피가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죽은 피와 깨끗한 피가 칼로 자르듯이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듯한데 살짝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MTA를 적용을 하게 일단은 왜냐면 MTA를 썼다가 나중에 신경치료 가는 거는 크게 환자분께서 이제 한두 번 더 내원하셔야 되고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이게 MTA를 써서 좋아지는 경우가 그래도 80% 이상은 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도 MTA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죽어 있는 듯한데 그래도 깨끗해 보여서 썼는데 알고 보니 이미 시수가 그 균에 의해서 다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그거는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의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칼로 자르듯이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하여간 진료에 임할 때는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고 가급적이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치아 입장에서 데미지가 덜 가는 쪽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MTA를 넣었으나 추후에 문제가 돼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보면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 내진 않았는데 제가 MTA를 많이 썼으나 신경치료를 했던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제 머릿속에 남는 걸로 보면 성공률은 거의 90% 이상에 육박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치과 진료도 재료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MTA지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좋은 재료가 나올지도 모르고 점점 발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최신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서 저희 병원을 찾는 고객님, 환자분 여러분들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 S치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긴 동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